네, 안녕하십니까.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의 강제 퇴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었던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LA를 제외한 연방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에서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일이 지남에 따라 퇴거를 강제 면할 수 있었던 정부에서는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서두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렌트비 지원 등 정부의 지원 체계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장기적인 대책이 없이는 강제 퇴거 위험이 여전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퇴거 금지 조치 종료에 따른 정부 차원의 조치와 또 주민들의 우려, 이채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 정부가 퇴거 금지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종료를 결정을 했죠. 네, 맞습니다. 지난 8월 26일을 기해서 연방 퇴거 금지 조치가 종료가 됐습니다. 네. 대법원은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세입자들의 퇴거를 전면 보류하도록 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조치를 취소를 해달라면서 집주인들이 낸 소송에서 6대3으로 이들의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대법원은 의회의 명확한 승인이 없이는 CDC의 세입자 퇴거를 유예를 할 권한이 부족하다면서 퇴거 유예 조치를 지속을 하려면 의회의 명확한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퇴거 유예 조치 또한 9월 30일 만료가 되면서 LA시를 제외한 LA 카운티 주민들은 퇴거에 직면을 했습니다. LA시의 경우에는 퇴거 유예 조치를 비상사태 종료된 시점부터 12개월 뒤까지 연장을 한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건물주들은 렌트비 미납을 사유로 세입자들을 퇴거를 시킬 수가 없고 밀린 렌트비에 대한 연체료 또는 이자를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세입자는 렌트비 지불 마감 7일 전에 렌트비를 낼 수 없다는 사실을 건물주한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캘리포니아주와 LA 카운티의 경우에는 이제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만료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퇴거 소송 사유가 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사실 세입자랑 건물주 간 렌트비를 놓고 벌어지는 퇴거 관련 분쟁은 코로나19 사태 시작 이후 끊임없이 이어졌었습니다. 특히 퇴거 유예 조치가 만료가 되면서 분쟁은 더욱 커지고 대량의 소송전으로 이어질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렌트비 미납이 소송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LA시를 제외한 LA 카운티 지역에서는 퇴거 유예 조치가 만료가 됨에 따라 건물주는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들한테 3일 이내에 지불을 해야 한다는 렌트비 요구 통지서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만일 세입자가 3일 이내에 밀린 렌트비를 해결을 하지 못할 경우 건물주는 소환장과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세입자한테 퇴거 소송이 접수가 되었다고 통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경우에 세입자들은 5일 안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답변서가 5일 이내에 접수가 되지 않으면 퇴거 소송은 건물주의 승소로 재판이 없이 자동 판결이 되고 퇴거 신청이 이루어지면 세입자는 셰리프국으로부터 5일 퇴거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5일 뒤에도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셰리프국이 강제 퇴거 조치하는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앞선 통지들을 받을 경우 전문가랑 상의를 한 뒤 철저한 대책을 마련을 하는 것이 권고가 됩니다. 건물주가 세입자랑 중재에 따른 합의에 이르는 것도 퇴거 소송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겠죠. 이 경우에는 중재인 것이지 법적인 자문을 구한다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이런 퇴거 소송이 이어짐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대규모 퇴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런 대규모 퇴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연방 퇴거 금지 조치가 종료가 되면서 주민들의 우려는 높았지만 퇴거당한 주민 수는 전과 비교해서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렌트비 지원 가구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연방 퇴거 금지 조치가 종료가 되어도 퇴거를 당한 주민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연방 재무부가 발표에 인용한 프린스턴 대학교 퇴거 연구소의 데이터에 따르면 우려와는 달리 대규모 퇴거 사태는 발생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평균 이하의 퇴거 수를 기록했습니다.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재무부는 지원 혜택을 받은 가구 수가 45만 9천 가구에서 지난달 10% 증가해 51만 가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의회가 지난해 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서 465억 달러 규모의 긴급 렌트비 지원금을 승인을 했었죠. 네. 하지만 연방정부의 느린 분배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렌트비를 제때 받지 못하면서 불만이 높아졌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주 정부가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위해서 서류 작업을 간소화시키고 신청자들이 은행 거래 내역서나 급여 명세서를 제출을 하지 않아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자체 증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자, 이 기자, 그렇다면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면 강제 퇴거당하지 않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퇴거 금지 명령이 종료된 LA시 외의 지역에서도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한 주민들은 퇴거를 당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겔 산티아고 캘리포니아주 53지구 하원의원은 한인들한테 이런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52억 달러 지원금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퇴거당할 위기에 직면한 주민들의 렌트비 지급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렌트비 지원 대상은 LA 카운티 세금 보고 기준 연소득이 4인 가구 66,250달러 등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저소득 주민들이면서 렌트비의 100%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밀린 렌트비가 없는 경우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많은 주민들이 지원 대상이지만 신청률은 현저히 낮다고 산티아고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예. 산티아고 의원은 게빈 뉴섬 주지사가 다른 주에서 사용을 하지 않았다거나 연방 정부로부터 새로운 지원금을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신청을 할수록 주 차원에서 지원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같은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당장 대규모 퇴거 사태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만 장기적인 대책이 없이는 언제든지 이런 대규모 퇴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여전히 수십만 가구들이 퇴거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처럼 단기적인 방안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8월 말 인구 조사국은 75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고 130만 명이 앞으로 2달 안에 쫓겨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전국 저소득주택연합 또한 많은 지역정부의 렌트비 지원이 여전히 느린 상황이라면서 주민들의 퇴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대규모 퇴거 사태가 발생을 하지 않은 이유가 밀려 들어오는 퇴거 소송으로 법원이 과부하가 되면서 케이스 소송 과정이 느려짐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을 하면서 이게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일 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방 정부는 물론 각 지역 정부의 지원책과 개선안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이 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퇴거 위험은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인 대책에는 또 주택난 해결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 또 어떠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폭등하는 렌트비가 퇴거 증가 사태의 주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마샤퍼지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이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 부족난이 위기 수준이라면서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침실 2개짜리 아파트 월세를 낼 수 있는 곳이 전국 어디에도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주택 관련 법안 31개를 마련을 하는 등 저렴한 주택을 대거 건설을 함으로써 주택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게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달 초 서명된 4개의 주택 법안을 포함을 해서 지난달 28일 추가로 27개의 법안을 서명을 했습니다. 투입될 예산은 220억 달러로 추산이 됩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이러한 주택 관련 법안 패키지랑 막대한 예산안이 전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 220억 달러 지원금을 통해서 노숙자들을 위한 4만 4천 유닛을 포함해서 8만 4천 유닛의 저렴한 주택을 지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기자, 그렇다면 주택 관련 법안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네, 주택 관련 법안에는 잉여 토지의 저렴한 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법안 SB 791, 네. 그리고 저렴한 주택을 구입하거나 건설하는 비영리 단체 보조금 확대 법안 SB 728이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을 위한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자들의 인센티브 확대 법안 SB 290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주택 중간 가격은 지난달 82만 7천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3분의 1 가구가 소득의 50% 이상을 렌트비로 지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거를 당하면서 거주지를 잃게 되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노숙자 또한 끊임없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게빈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에게 소득 수준에 맞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한 초당적 법안 패키지를 전격 서명을 한 것도 캘리포니아주의 저렴한 주택 생산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서민들은 내 집에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고 또 렌트비를 받지 못하는 건물주들도 피해를 입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런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방정부, 주정부 또 시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자, 이채용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